한국은 제가 꿈꿔온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뉴질랜드 승무원이 올린 게시물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단 12시간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던 한국에서 마주한 믿기 힘든 경험 때문이었죠.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나에 뜨겁게 반응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어 뉴질랜드 소속 5년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저는 직업상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하게 대처할 자신 있는 베테랑이었죠. 하늘을 나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던 저에게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클랜드에서 도쿄로 향하는 평범한 국제선 항공편이었습니다. 승객 280명, 승무원 12명. 이미 수백 번도 넘게 운항한 친숙한 노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비행 시작 3시간 후 갑자기 기내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엔진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되었다는 메시지였죠. 기장과 부기장이 급하게 협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 김해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며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일은 몇 번 있었지만 비상 착륙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놀람도 잠시 즉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기장의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영어, 일본어로 차례로 안내되었죠. 방송이 이어질수록 객실 안 승객들의 얼굴에 서서히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앉은 분위기에 놀란 몇몇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서로 손을 잡으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비상 착륙 직전 강한 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고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죠. 저는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드디어 김해공항 활주로가 보이고 착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무사히 착륙했다는 사실에 먼저 안도했어요. 하지만 곧 승객들의 마음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대한 불안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처 중국이나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완전히 생소한 곳이었으니까요. 착륙 후 기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최소 1시간은 공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정에 없던 대기로 저는 생전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어요.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이었죠. 비상 착륙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국 수속은 생략되었어요. 돌발 상황에 어수선해진 승객 전원이 곧바로 공항 내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들은 이미 저희 항공편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항공사인지부터 승객 수는 몇 명인지, 어떤 이들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인지까지. 단지 명단을 알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한국의 대처는 마치 예정된 착륙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일이 흘러갔습니다. 승객들을 위한 모든 안내 방송은 다국어로 자동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또렷하게 들렸고 저희처럼 뉴질랜드에서 온 승객을 위한 특별한 안내도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이 영어 하나만 제공하는 데 비해 이 정도로 다양한 언어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대응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같이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어떤 직원은 휠체어가 필요한 노인을 도왔고 또 어떤 직원은 울고 있는 아이에게 무릎을 맞춰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예기치 않게 내리게 된 승객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손님처럼 대우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수화물 처리였어요. 한 승객이 기내에서 급히 내리는 바람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불과 몇 분 만에 공항 시스템이 그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수화물을 별도로 분류해 보관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승객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거는 장면도 보았죠. 저는 그걸 보며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다는 차원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뉴질랜드를 포함한 어떤 나라의 항공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지휘센터 근처를 잠깐 둘러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식 방문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충분히 충격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공항 곳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항공기 위치, 승객 흐름, 수화물 이동, 보안 인력 배치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 대비된 나라구나. 그리고 이 공항은 단순한 이동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구나. 아름다운 공간에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냉정하고 치밀한 기술과 시스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이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처음인데 뭔가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옆에 있던 동료 승무원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처음 와보는 낯선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인데 5분이라는 시간도 안 돼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을까? 한국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들은 저희의 어떤 질문에도 정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으며 저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시스템도 놀라웠는데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모든 곳에 명확한 안내가 있었고 심지어 바닥에도 색깔로 구분된 안내선이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거나 시끄럽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저절로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전을 넣고 한국어로 써진 음료수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죠. 어떤 음료를 골라야 할지 처음 보는 제품들이라 맛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유창한 영어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키가 큰 한국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짙은색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여행자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규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달달한 이온 음료가 좋으시다면 여기. 이쪽은 아메리카노 커피, 저쪽은 복숭아 향이 들어간 물이에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넨 뒤 무심코 물었어요. 혹시 군인이신가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군에서 복무 중입니다. 지금은 휴가라 가족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군인이라니 이 나라가 든든하겠네요.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맑았고 태도는 단정했으며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와 도와주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짧은 자기소개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이라 했고 공항에서 일하는 가족을 잠깐 보기 위해 들렀다고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마주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죠. 혹시 한국이 처음이세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비상 착륙으로 처음 와봤어요. 솔직히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모든 게 친절하고 편안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과 낯선 공항에서의 대기까지 겹쳤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하게 지내세요. 도윤 씨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이타적 행동이라 부르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있었던 건 학문 속 개념이 아니라 진짜 현실 속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때 언제든 물어보세요. 도윤 씨가 작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농담 섞인 말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싶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건. 도윤 씨는 잠시 웃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 짧은 표정 하나에 저는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 잠깐의 대화였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갑자기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윤 씨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라면 분명히 그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단순한 비상 착륙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에 착륙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체 점검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항공사 측은 저희 승무원들에게 근처 호텔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공항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의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었고 도로 역시 복잡하지 않게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설계도 위에 그대로 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용함이었습니다. 분명 대도시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차량들은 경적 소리 없이 매끄럽게 움직였고 신호등 앞에선 줄지어 정차해 있었죠. 보행자들 역시 무단횡단 없이 신호를 지켜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질서가 강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규칙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동료 에이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인데도 시끄럽지 않고 사람들 모두 무언의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에이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단순히 도시 구조가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함께 만들어낸 풍경 같아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었고 잔디밭과 산책로, 운동기구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몇몇 노인들이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기구 운동을 하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풍경인데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무척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러던 중 신호등 앞에서 버스가 잠시 멈췄을 때였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젊은 남성이 다가가 말없이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별다른 대화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남성은 그저 가볍게 웃으며 인사도 없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모습이 일상적인 일인가 봐요. 버스 안에서 마주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이런 섬세한 배려심이 생활 깊숙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도시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너무 단조롭지도 않은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곳곳에 마련된 녹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공원들과 산책로가 도시 사이사이에 어우러져 있어
콘크리트와 유리만 가득한 삭막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자연과 도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던 건 도로 옆으로 따로 마련된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대부분 헬멧을 착용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시민의식을 잘 보여주는 작은 단면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항공편에 탔던 70살쯤 된 미국인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심정지 증세였죠. 순간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막상 그런 긴박한 상황에 닥치니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하지만 호텔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런트 직원 한 명은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다른 직원은 신속하게 로비 한쪽에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작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직원들의 훈련 수준에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친절한 사람들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도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과 마음가짐을 가진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을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은 쓰러진 어르신의 굳은 손을 주물러주기 시작했고 다른 남성분은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빠르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곧 구급대가 도착했고 어르신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쓰러지고 3분도 안 지났는데 전 너무 놀랐습니다. 단 3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전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모든 것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아는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도 인상 깊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둘러본 구급차 안에는 고급 의료 장비가 완비되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죠. 어슬렁거리는 저에게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 어디서든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모든 공공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고 시민들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사회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떨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한국만큼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 하나 허둥대거나 장비가 없어 시간을 허비했을 거라 생각되죠. 호텔 방에 도착한 저는 책상 위에 세워진 무료 와이파이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무료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 가족들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통화 품질이 너무 좋아서 마치 바로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연도 끊김도 없이 선명한 음성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한국 인터넷이 정말 빠르다더니 진짜인 거 있죠? 저는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5세대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깔려 있다고 하고 실제로 와이파이 속도가 제가 다녀본 어느 나라보다도 빨랐습니다. 전 덕분에 항공편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항공기의 수리 진행 상황, 예상 출발 시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런 디지털 투명성은 업무에 익숙한 저에게도 꽤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전 배가 고파져 잠시 호텔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근처 편의점이라도 가볼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호텔 직원은 그런 저에게 배달앱을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배달앱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음식점과 메뉴가 가득했어요.
메뉴판은 여러 언어로 제공됐고 심지어 할랄 음식이나 채식, 글루텐 프리 같은 특수 식단까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여행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이 나라는 정말 준비가 철저하구나. 저는 마음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직원이 추천해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메뉴를 훑어보다가 사진이 특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던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골랐습니다. 사실 김치는 예전부터 들어본 적은 많았지만 직접 먹어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주문 후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호텔 프런트로 배달원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고 저는 포장을 들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포장을 열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참기름 향과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바로 한 입 크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다. 처음 먹는 비빔밥은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뜬 김치찌개도 진한 국물 맛에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두부와 묵직한 돼지고기가 완벽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도 낯선 이 음식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맛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그날 저는 거의 말없이 천천히 한 숟가락씩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과 손맛까지도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어온 순간이었죠. 저는 전 세계 승무원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방금 먹은 비빔밥 사진과 호텔 내부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죠. 비상 착륙 때문에 내린 나라에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은 몰랐어. 한국은 진짜 디지털 천국이야. 편하고 빠르고. 특히 이 비빔밥은 미쳤어. 반쯤 자랑 삼아 올린 게시물이었지만 놀랍게도 게시물은 순식간에 전 세계 승무원들의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헐, 호텔 뭐야? 비상 착륙이라길래 걱정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나 몰래 휴가 간 줄 알았잖아. 비빔밥? 나 그거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진만 봐도 군침 돌아. 맞아, 여러 나라 돌아다녀 봤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최고였어. 나 작년에 서울 경유로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너무 좋았거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시스템이 말도 안 되게 잘 갖춰져 있었어.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걸 보며 저는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상 착륙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뿐 아니라 제 동료들의 관심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번엔 비행 승무원이 아니라 여행자로 와야지.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도 제대로 천천히 하나씩 다 먹어볼 거야. 짧은 체류였지만 그 몇 시간 사이에 한국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나라로요. 잠이 들기 전까지 저는 호텔 방 TV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드라마를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화면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대사 한 줄 한 줄에 감정이 녹아 있었어요. 연기도 연출도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깊이 있었죠. 특히 이야기 전개는 빠르면서도 복잡하지 않았고 감정선은 촘촘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이 유독 세계적으로 인기인 이유가 있었구나. 밤 12시가 넘었지만 호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혼자 걷는 여성들과 어린 학생도 보였어요. 그 모습 하나로 한국의 우수한 치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한동안 멍하니 보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히 밤늦은 시간 여성 혼자 걷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위험했으니까요. 이른 아침 비행기 출발 전 시간이 남아 근처 전통시장에 혼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들이 즐비했고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한국어를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는 분명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김밥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김밥을 말고 계셨죠. 가격을 물어보려 했지만 한국어를 몰라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 한 줄을 내밀었어요. 저는 돈을 내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드세요. 돈은 받지 않아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말 한마디 없이도 전해지는 정이라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김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먹는 저에게 할머니가 유부초밥도 하나 더 주셨죠.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런 따뜻함은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을 먹고 시장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호텔로 돌아가려 했죠. 그때 아까 김밥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오시더니 낡은 비닐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니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는 한국어 단어를 총동원해 인사드렸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과 따뜻함을 언제 받아봤던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드디어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었고 마지막까지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이번엔 잠깐이었지만 다음엔 오래오래 머물러요. 한 직원이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저는 또다시 울컥해졌습니다. 불과 12시간 전 그저 비상 착륙으로 우연히 들른 나라였을 뿐인데 지금 제 마음은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땐 낯설고 조용했던 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신호등마저도 왠지 정겹게 느껴졌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안에 부드럽고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오고 싶다. 그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목적지인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한참을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한 줄을 남겼습니다. 비상 착륙이 아니었다면 이 소중한 감정을 평생 몰랐을 거예요. 단 12시간 제가 마음을 내려놓은 나라. 한국.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막 휴대전화를 끄려는 순간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 친구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특별해? 사진 너무 따뜻하다. 나까지 기분 좋아졌어. 사라, 너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를 넘겼고 좋아요는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 경험을 통해 그들이 무언가 느꼈다는 사실에 저 역시 놀랐습니다. 단 12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가 되었죠. 3개월 후 저는 연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목적지는 당연히 한국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비상 착륙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이지만 익숙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도윤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한국에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는 메신저로 간간히 안부를 나누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저희 둘은 다시 한국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늘 배려 깊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어요. 바쁜 군 복무 중에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고 낯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누구보다 다정하고 진중했죠. 결국 저는 그와 함께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 남산 자락의 조용한 산책길에서 그는 수줍게 반지를 꺼내며 제게 물었어요. 사라, 이제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비행을 시작해볼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외항사 승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영어 교육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흰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그날을 떠올리곤 하죠.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단 12시간. 그건 단순한 착륙이 아니라 제 인생이 다시 이륙한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라, 진짜 한국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한국이 내 진짜 인생을 찾아준 거야. 그 12시간은 끝났지만 제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